네, 이렇게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황금 돼지 띈 고3 학생의 의대 진학을 노린 N수생까지 몰리면서 입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왔었는데요. 오늘 긴급 점검에선 이번 수능의 난이도를 비롯해서 남은 대입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UA 교육평가연구소의 박현욱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A 책임연구원 박현욱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는 시험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치러졌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EBS 연계율 또한 50% 정도,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53% 정도의 연계율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치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별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변별력 있게 이번에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올해 시험은 이제 단순히 이런 난이도만 평가할 게 아니라 이제 수험생, 그러니까 응시 집단에 대해서 올해 좀 큰 차이가 있는, 특히나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시험의 난이도 혹은 시험의 출제만 볼 게 아니라 응시 인원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해입니다. 네, 지금 당장 자세한 평가나 분석을 내리기엔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또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고 일단 이번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국어는 작년 수능 대비해서 다소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보고요. 9월 모의 평가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능 그리고 9월 모의 평가랑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게, 그리고 9월 모의 평가보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출제 경향을 봤을 때 혹시 좀 특이한 점도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특이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어 영역,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제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통 영역에 있어서 독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소 어렵게 올해 좀 출제된 상황이고요. 선택 영역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전문보다는 언어와 매체가 좀 어렵게 출제된 형태가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출제가 된 형태이나 이제 초고난도보다는 고난도 문항을 좀 다수 배치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했다라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올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친구들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 확률과 통계를 다른 과목보다는 좀 다소 어렵게 출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택 과목이 많아서 굉장히 좀 설명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게다가 올해 전문가들이 뽑는 최대 변수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영역으로 몰리는 사탐론 이렇게 부르던데 여기에 또 의대 정원이 축소된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2026학년도 정시에 있어서 최고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변수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사탐런입니다. 이 사탐런은 사회탐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공계열을 진학하려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과학탐구를 응시를 해야 되지만 과학탐구를 응시 안 하고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학업 부담이 좀 적은 사회탐구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사탐런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올해 사탐런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탐구를 지원한 친구들이 이제 작년과 올해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는 26만 명 정도 되는 학생이 사회탐구를 응시했으나 올해는 32만 명, 그러니까 무려 6만 명이나 증가된 상태고요. 과학탐구를 응시한 친구들은 19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탐런의 핵심인 탐구 한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5만 2천 명 정도 됐다가 올해는 무려 8만 명 이상이 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사회탐구를 선택함에 따라서 이제 자연계열에 있는 친구들의 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사탐런을 진행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할 수 있으나 주요대 과탐 가산점
있는 대학들은 되게 유의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학별로 또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 보네요. 네. 또 지난해에도 N수생 강세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 또 향후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N수생 강수는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N수생 강세라고 하면은 N수 지원자 수가 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N수생 숫자는 조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약간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응시한 인원 중에 28%, 그러니까 약 거의 30%가 이 N수생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단순히 수능을 한 번 본 친구가 아니라 네. 여러 번 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N번 본 친구들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습 완성도 측면에서 훨씬 더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이나 아니면은 최상위권 대학을 이제 노리는 학생들, 현역 학생들의 이제 전반적인 이 대학의 합격선 자체를 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는 논술 면접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서 또 정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이 향후 대입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부터 이제 가장 먼저 수험생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나의 성적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시에 대학별 고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내일 모레서부터 시작하는 논술 전형서부터 이제 면접 전형까지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에 응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2월 5일 실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받고 나서 대학별의 이제 반영 방법이라든지 반영 비율, 가산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정시 지원에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강원 지역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수능을 이제 보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진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뭐 강원권 대학들도 수시 비중이 압도적인데 이제 반대로 서울권의 주요 대학은 오히려 정시 비중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수시에 떨어지는 강원 지역의 학생들이 많다라는 이제 문제점 지적도 계속 나왔었는데 도내 학생들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강원 지역 학생들이 수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 역시 수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시에 대한 비중은 좀 높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정시 부분을 꾸준히 끌고 가야지 실질적으로 수도권 대학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시 지원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도 또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자세한 분석해 주실 때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